자, 1월 14일 주간 농구랑 배구랑 그리고 뭐 축구 있죠. 축구 경기랑 해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수가 10명이 안 되면 제가 업로드 안 한다고 했죠. 지금 6명이 7명밖에 안 돼요. 오늘은 아마도 업로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발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앞서서 어제 채점표 공개하면 틀렸습니다. 아씨 미치겠네. 농구는 마인츠 빼고 틀렸고, 농구는 마이애미 역승 맞췄는데 뉴올리언즈가 잘 하고 있다가 4쿼터에 역전 당하네요. 4쿼터에 확실히 클러치 타임에 안 됐어요. 참 아쉽네. 또 한 폴락이네. 6월 역배. 프렌 가신 분도 있을 건데 프렌도 못했죠. 막판에 아쉽습니다. 오늘 꼭 맞춰봅시다. 그리고 뭐 어제 표 사신 분들 제가 몰빵 당첨 될 때까지 표를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뭐 되겠죠. 되면은 뭐 오늘까지 보내주고 그치고, 제가 뭐 돈을 받았으니까 별풍선 값은 해야지,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먹고 그만둘 수 있게 제가 오늘 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먹을 때까지 몰빵으로 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짜잔. 일단 KT와 KCC 경기부터 봅시다. 자, KCC는 직전 경기에 연패를 끊었어요. 6연패를 끊었고, KT는 뭐 직전 경기 연패 2연패였는데 모비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K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하윤기가 못 나온다는 점이죠. 빅맨이 못 나오면 국내 리그에서 빅맨의 역할은 꽤 커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외국인도 마킹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키가 좀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야투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키 큰 선수가 있고, 거의 차이는 좀 많이 경기력의 차이가 납니다. 하용기가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김선영도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온다고 해도 경기 지금 안 뛴지 너무 오래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 나온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윌리엄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강동의 아들내미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KCC는 지금 빅4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아픈데 허웅이랑 송교창은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KCC가 그 6연패 당하기 전에 7연승을 했어요. 7연승 하고 6연패 하고 다시 이제 이틀 전에 연패를 끊었죠. 요렇게 되면 또 연승을 타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야. 레이팅상 비교해보면 KCC가 최근에 워낙 안 좋았지만 레이팅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5대 81. 최근 팩터는 조금 벌어지긴 하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KT보다는 송교창과 허웅이 복귀한 KT보다는 KCC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당도 KT가 1.57, KCC가 1.95라면 프렌 쪽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2.5인데 접전 혹은 KCC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KCC 프렌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계산상 166점이 나와요. 물론 KCC가 직전 경기에서 93대 90이었나요? 96대 90으로 요거 이긴 경기가 요 계산상 점수를 많이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양 팀 다 지금 페이스가 KT는 4위고 KCC는 1위고 둘 다 지금 슈팅 기반 농구를 하고 있죠. 야투 기반 농구를. 윌리엄스 그렇고. 그렇다면 페이스도 빠르고 야투율이 조금 한 3, 4%만 돼도 161.5는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1.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과 가스입니다. 정관장은 뭐 수비 탐산팀이고 아반도, 아시아 쿼터 아반도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뭐 용병한테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해줘야 될 선수는 박지훈, 이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준영도 올라와야 되는데 쟤는 조금 슬럼프고, 어쨌든 뭐 오브라이언트가 리바운드 잘 잡고 골 밑에서 큰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는 용병을 바꿨죠. 용병을 바꿨는데 그 용병이 제가 보기에는 살짝 대박 조집이에요. 이 용병이 그 필리핀에서 평균 30득점 이상 하던 그런 용병인데, 경기하는 거 보면 한국형 용병이랑 좀 다릅니다. 몸으로 비비는 용병이 아니라 저 풋워크도 좋고 빨라요. 키도 큰데 골 밑에서 되게 테크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코어러 느낌의 용병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키도 크고. 지금 얘가 3경기 뛰었는데 3경기에 뛴 시간이, 평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15분 뛰었는데 득점 14득점 했습니다. 평균. 그죠? 얘 뭐 득점력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관장과 가스, 전 이 경기 언더 봅니다. 레이팅상 72대 72고, 그죠? 최근 팩터 67대 77로 오히려 가스가 더 좋고, 그죠? 언더 뜰 걸로 보는데 146.5 언더.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보트라이트가 상대에게 분석이 아직 덜 됐단 말이야. 그럼 점수를 좀 내지 않을까요? 평소처럼 한다면, 점수를 좀 낸다면 저득점 양상에서 가스가 어느 정도의 유리한 점은 선점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라거나가 시즌 초반에는 헤매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폼이 잘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라거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보통 나이 많은 용병들이 종목을 불구하고 그 조금 슬로 스타터예요. 라거나도 그렇고, 라거나 최근에 괜찮아요. 그리고 라거나도 잘하고 보트라이트도 평균 이상의 용병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신인 야구약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그죠? 그렇다면 벨랑겐도 꾸준하기 때문에 이 경기 레이팅 최근 팩토를 비교해봤을 때 가스가 더 높은 점, 그리고 새로운 용병이 괜찮은 점, 요런 거 다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 정관장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배당 1.33이에요. 가스가 2.5이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어쩌면 저는 가스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이 경기는 근데 다만 가스는 감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새끼 이거 인상을 너무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상만 안 썼어도 한 3승은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거는 뭐 정관장보다는, 정관장은 정말 메리트가 없고, 간다면 가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가스 프렌에 146.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둘 다 가스야 뭐 자기 맨날마다 지식 수비 한다고 하는데 잘 항상 풀려서 문제지만 수비 빡세게 해요. 그래서 4쿼터 때 퍼져서 문제지. 빡세게 하고, 정관장도 뭐 수비 기반 팀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농구 넘어갈게요. 농구. 배구. 자,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와, 이거 올 시즌 처음으로 2.5 마헬이 잡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외스러운 게 뭐냐면, 현대캐피탈 직전 경기에 3대0으로 셧아웃패 당했습니다. 여건더 띄우면서. 그죠? 이 경기에서 오케이 부산 원정 가가지고 3대0으로 졌어요. 듀스 가서도 지고 다 졌습니다. 뭐 리시브 효율은 앞섰는데 20점 넘어가지고 조금 헤맸어요. 범실도 상대보다 좀 많았고, 그죠? 뭐 레오는 나쁘지 않았지만 2옵션, 3옵션 애들이 조금 불안했고, 그 뭐 오케이야 워낙 좋았었고 직전 경기에서. 이 경기 3라운드, 4라운드 기록을만 보면 현대캐피탈이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섭니다. 리시브, 세트, 블락, 디그, 서브, 아포지까지. 그죠? 삼성화재는 긴 연패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뭐 이기고 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패입니다. 손보한테만 지고, 오케이, 항공,
한정까지 다 잡았어요. 풀세트 접전 끝에 이긴 경기는 공교롭게 전부 다 풀세트 같습니다. 그죠? 직전 경기는 웃긴 게 리시브 효율이 14%밖에 안 났어요. 사마가. 근데 이겼어. 3대2로. 이때 보면 그 아이가 서브 득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막 3개 연속하고 막 그랬어요. 서브가 터져버리니까 모든 지표를 무시하게 됩니다. 서브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지표 상관없어요. 서브 한 번에 들어가 보면 그걸 끝나버리잖아. 리시브 이런 거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직전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3대0으로 졌고 삼성화재가 3대0으로 셧아웃 3대2로 승리했지만 이 배당이 2.5 마일을 잡아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 리시브 때문 같아요. 삼성이 직전 경기는 리시브가 흔들렸는데도 이겼다는 건 약간 뽀록으로 이겼다고 보는 것 같고, 형캐는 직전 경기에서 그 허수봉이 부상당해서 나갔죠. 그쵸? 그러니까 홍동선 걔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만약에 오늘 허수봉이 안 나온다면 과연 2.5 배당을 이렇게 책정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경기는 아마 허수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오늘 허수봉 나온다고 봐야 되고, 기타상으로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이고, 오늘 경기를 잡게 되면은 3대0이나 3대1로 이기게 되면은 선두 대한항공을 1점 차로 추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경기죠. 중요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꼴찌 삼성화재를 만나가지고 힘을 뺀다는 거,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경미한 부상이라면 허수봉 출격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현캐가 리시브 흔들리는 삼성화재 상대로 지는 그림은 보이지 않고, 뭐 3대0으로 이기느냐 3대1로 이기느냐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1.5 마인이었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냥 현캐 마인 갔을 텐데, 이게 2.5란 말이에요. 2.5는 정말 근데 변수가 많아요. 직전 경기처럼 아이가 또 서브 폭발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막 3점 4점 따버리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경기 현캐가 그냥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허수봉이 계속 뛸 거고, 삼성이 직전 경기에 리시브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이겼어.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운이 연속 2번씩 따르나요? 운이 뭐 연속 2번씩 따를 때도 있고 3번씩 따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도 저는 실력면으로 보거나, 그리고 홈 원정 감안해보면, 최근 4라운드에서 지표 보면 현대캐피탈이 압살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현캐 승에 뭐 마헨 1.5 마헨인데 2.5 마헨까지 저는 보긴 하는데 조금 무섭죠. 그리고 언더 오버는 4세트 가면 오버 뜰 가능성이 있어요. 177.5면. 근데 3세트라면 무조건 언더이죠. 무조건. 그래서 4세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 오버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뭐 언더 봅니다. 현캐 마인의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자 배구 봅시다. 여자 배구 요것도 재밌는 경기예요. 일단 흥국생명 배당이 2.63입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1.30. 과연 이렇게까지 배당 차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정관장이랑 누구였죠? 정관장이랑 페퍼였나요? 배당 이상하다고 했잖아. 전 간다면 페퍼 프렌 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정관장이 배당이 1.3 얼마야? 리시브 안 된 팀인데. 그죠? 딱 그래도 3대0으로 역셔다운 역언더 땄잖아. 역언더 딱 그랬잖아. 오늘도 그래요. 좀 느낌이, 이거 도로공사가 이렇게 흥국을 앞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해외 배당은 지금 도로공사 떨어지고 있고 흥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4라운드 비교해보면 뭐 리시브랑 세트는 도로공사 합도적 1등이에요. 지금 도로공사 4라운드에서 3경기 했는데 리시브 효율이 40%가 넘어요. 여자들 평균이 20대 초반입니다. 지금 리시브 효율이 도로공사가 40%가 넘는다는 건 2배 넘는다는 건 평균. 엄청나게 리시브가 잘 되고 있어요. 리시브의 힘으로 직전 2경기
기름이랑 현대건설 만만치 않은 팀을 셧아웃으로 잡아낸 거예요. 리시브가 되니까. 그죠? 흥국생명은 리시브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한 20% 초반대 찍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나쁜 편은 아닌데 도로공사에 비하면은 상당히 떨어지는 기록이죠. 다만 흥국생명이 지금 압도적으로 블락이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다고. 1등이에요. 도로공사는 꼴찌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도 뭐 리시브 안정성에서의 도로공사와 선수 한 명 한 명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흥국생명의 대결이 될 건데 뭐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공격 쪽에서는 활발한 쪽은 아마도 도로공사일 건데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쪽은 흥국생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범실 쪽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흥국생명이 다만 2연승 중이긴 한데 그리고 최근 7경기 중에서 5승입니다. 근데 그 중에 4승이 페퍼랑 정관장이었어요. 꼴찌팀 2명 상대로 5승 중에 4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기록 지표 자체가 약간 플루크성이 있습니다. 지금 페퍼랑 저 당시에 페퍼랑 정관장은 팀이 아니에요. 리시브가 20%를 못 찍어요. 15%막 이래 찍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기 흥국생명의 기록 자체가 약간 플루크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흥국생명의 배구는 정말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범실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브로킹으로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도로공사 공격수들이 키가 다 작죠. 근데 물론 지지난 경기 블로킹 높은 현대건설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는데 이때는 현대건설의 카리가 엄청나게 공격 성공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기. 근데 흥국생명의 레베카는 아직까지도 팔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저는 도로공사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흥국생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흥국생명이 쉽게 지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도로공사 일반승은 정말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흥국생명 프렌도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언더오버. 전 이 경기 흥국생명이 역배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역 언더 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거 오버 많이 볼 것 같은데 전 이거 역 언더 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언더 배당 올라가고 오버 배당 떨어지죠. 저 이거 반대예요. 저는 역 언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더 오버로 접근하기엔 좀 힘들어요. 전 이 경기를 간다면 저는 흥국 프렌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2경기에서 만만한 팀 상대로 셧아웃으로 2번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깔끔했어.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 막 5대0, 6대0 축구할 때 이긴 애들 아니에요. 비슷한 전력인 것 같은데 2대1씩 계속 이긴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무서워. 실력이 늘어. 그 상황에서 승부처에서 그런 실력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경기 되게 흥국이 좀 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흥국 프렌에 언더오버는 패스할게요. 흥국 프렌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봅시다. 어제 아시안컵 이거 청소년 아시안컵 개판이었죠. 한국 지고 제가 우즈벡이랑 한국 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죠. 묻히면 우즈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즈벡은 절대 그 무승부 담합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안 했죠? 그리고 이란이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총 맞아 죽을까봐 지금 이란 지금 전국이 난리 났죠. 지금 시위하고 뭐 10,000명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지 레바운 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부지리로 조 2위로 올라가게 됐고 오늘 태우가 중국, 이라크, 호주 2조는 승점이 1.2점, 3점, 4점이에요. 중국은 진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진다고 해도. 근데
웬만하면 무승부は무조건 올라가고 진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과 중국. 중국 진다고 하면은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태국과 중국, 지금 태국이 꼴찌긴 한데 경기력을 따져보면 태국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 조는 비슷비슷해 전부 다. 누가 이길 줄 몰라요. 그래서 태국, 중국, 저는 간다면 태국 역배 쪽, 프렌 쪽 추천드리고, 이라크, 호주도 이거 먼저 골 넣은 놈이 이기겠죠. 그죠? 호주는 아마 잠글려고 할 거고 이라크는 공격할 건데, 이라크가 공격을 잘 못해. 성인 대표팀이든 청소년 대표팀이든 얘들은 계속 수비하다가 역습 한번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침대 축구하는 팀이라, 중동팀들은 이 경기도 호주가 유리하게 지들 수밖에 없어요. 호주 측에서. 지금 아시아 청소년컵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다른 대회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절박한 팀들이 역배를 터뜨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체감상. 그래서 이게 간다면 태국 프렌과 이라크 프렌을 가고 싶습니다. 정배는 지금 대회 분위기상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다 역배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프렌, 이라크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유튜브 표 드려야 되구나. 자, 오늘 두 번 중에 한 번 못 먹으면 제가 내일 주간도 드릴 거고, 먹을 때까지 제가 줄 거예요. 먹을 때까지. 돈 많아, 돈값 해야죠. 저도 막 연패 깨려고 두 개씩 2.5배 이렇게 주고 싶어. 근데 최소 3배는 넘어야 되잖아. 몰빵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연패가 주말에 한 번 먹었죠.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주간에는 안 갔고 살짝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한방이에요. 한방에 5배 6배짜리 한 번 먹으면 또 되잖아. 회복하니까 믿어주십시오. 먹을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보내줄 거예요. 자, 유튜브 10명 미달되면 업로드 안합니다.